와이프님이 기분 좋은 사고를 치셨습니다. 원하던 코넬 대학교에 덜컥 하고 붙으셨는데요. 제가 주변에 이거를 얘기하면 지인들이 다 축하한다는 말 다음에 꼭 묻는 말이 있어요. 학비는 어떡할 거야? 생활비는? 빌려야죠. 현명하게. 제 친구가 돈을 빌리는데 이자를 안 내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아니, 이자를 내는데 일단 이자가 싸대요. 그리고 이 이자를 저한테 내는 거래요. 에? 오랜만에 친구가 사기꾼이 돼서 돌아왔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워낙 이제 긍정적인 말만 하니까 이게 too good to be true인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제가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이 프로그램에 대해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우리는 다이어 수저가 아닌 이상은 살면서 언젠가는 돈을 빌리는 그런 오퍼튜니티는 오는 것 같아요. 만약에 피할 수 없는 보로잉이라면 가장 최선책은 현명하게 빌리는 거겠죠. 이번 영상이 언젠가는 도움이 되실 수도 있기를 바라면서 이 론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저의 생각과 제가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직장인 직장학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된다고 이거를 말을 하라고 해갖고 어떤 힘나는 이제 구독자분이 하라고 하셔갖고 했는데 굉장히 민망하네요. 알아서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 친구가 권한 방법은 401k 론이었어요. 401k는 미국 직장인들에게는 연금 같은 그런 제도죠. 만약에 직장인이신데 401k에 가입이 안 돼 있으시다면 지금 영상을 멈추시고 저는 가입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제가 7년 동안 안 했어요. 처음 직장 생활을 하고 제가 가장 후회하는 부분이거든요. 웬만하면 하시는 거를 적은 금액이라도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401k 론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단 최대 5만 불까지 빌리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 은퇴연금 계좌에 10만 불이 안 된다면 총액이 거기에 50%까지만 빌릴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제 은퇴 계좌에 20만 불이 들어있다 그러면은 5만 불을 맥스로 빌리실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4만 불이 있다 하면은 2만 불을 빌리실 수가 있는 거죠. 물론 1년에 몇 번 빌릴 수 있다라는 제약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개념을 잡는 것 같아요. 돈을 빌리는 주체는 은행 같은 기관이 아니라 제 미래입니다. 그리고 이걸 보증서 주는 곳은 회사예요. 다시 얘기해서 저는 돈을 은행 같은 기관이 아닌 제 미래를 담보로 빌리는 거고 보증을 회사에서 서주는 컨셉이에요. 정말 중요하니까 이거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빌리면 이자를 내겠죠. 근데 그 이자를 어디에다 내죠? 내가 돈을 빌린 사람한테 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은행이면 은행에 내는 거고 사채를 썼다 하면 사채업자한테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돈을 저한테 빌리는 거잖아요. 나의 미래를 담보로, 은퇴를 담보로. 그럼 그 이자를 누구한테 내야 되죠? 저한테 내겠죠. 응? 그렇대요. 이자를 저한테 낸대요. 일단 이 상품 자체가 개인이 빌릴 수 있는 이자 중에 싼 상품 중에 하나예요. 물론 모기지가 더 지금은 싸긴 하지만 제가 빌리려고 이렇게 알아보니까 4.25%더라고요. 근데 이 4.25%를 이자를 낸다는 개념이라기보단 어차피 나한테 주는 거니까 돈을 더 적립한다는 개념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돈을 빌리려면 이거저거 피가 붙잖아요. 뭐 오리지네이션 피 해갖고 은행에다 주는 피가 있는데 이런 게 일체 없어요. 있어도 굉장히 낮더라고요. 저희 플랜은 메인테넌스 피가 있더라고요. 쿼터당 뭐 12불이었나? 18불이었나? 뭐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싸요. 그런데 이제 제가 돈을 빌리면 5년 동안 갚아야 해요. 이건 기간은 제가 줄일 수가 있어요. 제가 웹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내가 원하는 개월수를 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달마다 아니면 페이첵마다 갚기를 원하는 액수를 적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필요한 액수를 적을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간편한데 이런 플렉시빌리티가 있고 왜 우리가 은퇴연금을 부을 때 페이첵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잖아요. 갚는 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강제적으로 페이첵마다 이렇게 자동으로 갚게 되니까 자동으로 이제 돈을 갚는 그런 체크가 되는 거기도 하죠. 뭐 그 외에도 다른 이제 크고 다른 장점들이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나중에 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지금까지만 보면 그래도 꽤 매력적인 상품 아닌가요? 저는 살짝 끌렸어요. 그래서 이제 알아보기를 시작을 했는데 상품이 장점만 있는 상품은 없겠죠. 당연히 단점도 있겠죠. 그 중에 굵직한 단점 몇 개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게 첫 번째가 제가 생각했을 땐 가장 큰 단점인데 일단 아까 이자율이 제 거는 4.25%라고 했잖아요. 이게 정말 4.25%가 이자일까요? 라는 의문이 들잖아요. 이게 막 뭐 복리를 집어넣고 내가 돈을 갚아서 뭐 애머타이제이션 테이블 만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제가 그냥 심플하게 뼈대만 이야기를 할 테니까 그냥 느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렇게 떨어지진 않는데 느낌만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이 이자를 나한테 내는 거니까 사실상 4.25%가 아니라
0%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냥 나한테 돈을 더 부어라. 내가 은퇴연금에서 돈을 빼서 썼으니까 그만큼 나는 이 은퇴 자금을 모으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가 있잖아요. 좀 뒤처졌잖아요. 그러니까 더 넣어라 하는 인센티브로 보면 되는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거의 이자는 0%라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하지만 실질 이자율은 0%도 아니고 4.25%도 아닙니다. 오퍼튜니티 코스트를 고려를 해야 해요. 제가 오늘 돈을 빌려요. 그리고 5년 후에 갚는다고 가정을 할게요. 원래는 이제 매번 페이첵마다 갚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지만 이제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제가 지금 은퇴연금이 어떻게 굴러가냐면 75%는 S&P 마켓을 추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켓의 오르내림을 추종하는 펀드에 들어가 있고 25%는 조금 작은 회사들, 하지만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망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런 회사들이 모아져 있는 펀드에 한 25%가 있어요. 그래서 2020년 수익률이 17%가 조금 넘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항상 17%냐? 그런 건 아니죠. 높은 해도 있고 오히려 마이너스인 해도 있겠죠. 근데 평균적으로 따지면은 뭐 마켓을 추종하는 펀드가 지난 10년간 13%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10% 예상 수익률을 가정을 해볼게요. 그냥 심플하게. 그러면은 제가 계좌에 100불이 있다면 10% 수익을 예상하면 저는 10불의 수익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50불을 론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제가 예상하는 수익은 같은 10%인데 10불이 아니라 5불이죠. 반만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저는 10%의 이자로 이 자금을 조달한 거나 마찬가지죠. 여지껏은 제가 0%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자를 안 내니까 내가 주식시장에 있는 돈을 못 버니까 10%의 이자율을 부담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효과를 주는 거죠. 물론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10%의 수익률이 준다는 가정 하에죠. 저는 이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뭐 스노볼 이펙트, 복리의 마법, 부자가 된다,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아니면은 종잣돈 1억 원 모으는 게 중요하다. 왜냐면 그만큼 어느 정도 금액이 있으면 굴리는 돈의 차이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엄청나게 큰 디퍼런스를 볼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제가 론을 5만 불을 뺐다고 쳐요. 맥스로 뺐어요. 그럼 그 5만 불만큼은 복리로 굴러가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퍼튜니티 코스트가 좀 셀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이게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뭐 예를 들어 내가 100만 불이 들어있어요. 그럼 뭐 5만 불 빠진다 해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10만 불 있는데 5만 불을 뺐다고 하면 반을 빼는 거잖아요. 그럼 그만큼 저의 은퇴 자금은 성장이 더디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론을 갚는 동안 플랜에 돈을 못 붙게 하는 그런 회사도 있대요. 회사에서의 매칭 해주는 회사도 많잖아요. 매칭이 이제 액수가 커질수록 이게 꽤 무시하지 못하는 엑스트라 소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외에도 뭐 크고 작은 단점들이 몇 개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401k를 우리가 돈을 넣을 때 세전 금액으로 넣거든요. 근데 이거를 갚을 때는 세금을 다 내고 세후 자금으로 이걸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세금을 2번 내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큰 금액이라고 저는 계산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뭐 이게 굉장히 큰 단점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제가 계산했을 때는 이게 막 디시전에 영향을 줄 정도로 큰 금액은 아니었어요. 근데 손해보는 건 손해보는 거죠. 뭐 이런 단점도 있고, 그 외에 뭐 은퇴연금을 건드리는 것 자체가 이제 불안하니까 큰 단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안 건드리는 게 좋다는 그런 단점도 있기는 합니다. 401k 자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싶으시면은 제가 구독하는 구독자분 중에 코리안 바드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거기 비디오 리스트에 보니까 401k에 대해서 정말 학습하는 용으로 뭐 셋업하는 것부터 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제 참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해보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단기간에 급전이 필요하신 분은 빌려도 좋으실 것 같아요. 일단 이게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처리가. 제가 웹사이트 들어가서 막 해봤다 그랬잖아요. 진짜 클릭 몇 번으로 계좌를 넣어갖고 그냥 신청하면은 며칠 있다가 돈을 쏴준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간편하죠. 그러니까 급하다 그러시면은 사용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단기간에 갚을 수 있는 금액이나 아까 말했듯이 은퇴연금 그 계좌에 있는 비중이 좀 적은 부분을 빌릴 때는 이제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커지거나 만약에 단기간에 갚기에 부담스러운 금액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만약에 제가 회사를 퇴사를 하게 돼요. 자이든 타이든 직장인이신 분들은 알죠. 이거는 제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60일 내에 갚으셔야 돼요. 아야 무슨 말이야, 이거 아까 네가 말했을 때는 이거 빌리는 주체가 은행이 아니라 네 미래한테 빌리는 거라며 왜 갚아야 돼, 이렇게 말을 하실 수도 있죠. 맞아요, 안 갚아도 돼요. 응? 안 갚아도 돼요. 근데 대신에 이거를 그럼 위드드로우 한 걸로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은퇴연금을 미리 땡겨 쓴 걸로 처리가 된다고요. 그러면 뭐냐, 10% 페널티가 붙어요. 그리고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내가 지금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빌린 건데 갑자기 세금도 내고 페널티도 낸다고 가정을 하면 이게 실질 이득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잘 따져보시고 금액이 좀 낮거나 은퇴연금보다 비중이 낮았을 때는 빌리셔도 그렇게 큰 영향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은퇴 기간까지 좀 기간이 길게 있으신 이제 젊으신 분들은 빌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캐치업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니까. 타임 호라이즌이 기시다면은 한번 고려해 볼 만한 방법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이자를 안 내니까. 그리고 주식시장이 베어마켓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빌려도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주식시장이 장기간 이제 하락세를 보이는 걸 베어마켓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아까 예를 들었을 때 제가 10%로 이자를 조달한다는 이유가 오퍼튜니티 코스트, 주식시장에서는 10% 수익률이 나올 것 같은데 예측상 그거를 못 받기 때문에 10%로 돈을 빌린다는 가정을 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주식시장이 계속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마이너스 수익률이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은퇴연금에서 빼낸 만큼은 돈을 덜 잃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베어마켓이다 라는 판단이 섰다면은 충분히 돈을 빼도 되는 메리트가 생기는 거죠. 갚는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이런 경우에도 한번 고려해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크레딧 카드 빚이 많으시다거나, 왜냐하면 크레딧 카드 같은 경우는 보통 15% 막 21%까지 가고 그러잖아요. 이런 빚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아예 뭐 소파이 아니면 랜딩트리 이런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셨는데 그 액수가 있으시다. 근데 갚을 계획이 있고 갚을 의지가 있고 이걸 실행할 수 있는 디시플린이 있으시다 하면은 저는 401k에서 빼서 이 높은 이자율들을 먼저 갚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정말로 큰 가정이에요. 이거를 다 실행을 하실 수 있을 때만 해당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은퇴 자금을 뭐 투자라고 보기에는 좀 이게 맞나 안 맞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는. 그런데도 이 수익이 있는 거니까 투자라고 그냥 판단을 한다면, 내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일단 빚을 먼저 갚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하는 게 대부분의 경우에는 좀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몰기지로 레버리지를 이제 받아갖고 집을 사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예외가 되겠죠. 하지만 크레딧 카드가 있는데 주식시장에 투자를 한다, 아니면 크레딧 카드에서 돈을 빼서 주식시장에 투자를 한다, 이건 아니죠. 그래서 빚을 먼저 갚는 게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환 계획이 있으시면은 401k에서 빼셔갖고 낮은 이자율에 아니면 거의 없는 이자에 빼셔갖고 빚을 먼저 갚으시는 것도 현명을 해요. 하지만 이런 플랜이 없다거나 돈이 있으면 더 쓸 것 같다 하시는 분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내가 정말 위태위태하게 빚이 많다 하시는 분은 401k는 안 건드리시는 걸 추천을 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파산 신청을 해요, 만에 하나. 그래도 빚쟁이들이 제 401k는 건들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401k는 제 은퇴를 위해서 남겨놓는 마지막 보류죠. 그렇기 때문에 빚이 엄청 많아서 내가 401k에서 빼서 이걸 갚아도 어느 정도 뭐 큰 효과도 없다 그러면은 401k를 굳이 건드리실 필요는 없고 거기서 은퇴라도 이렇게 잘 대비를 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이 영상 보시면서 지금까지 보신 분들은 이런 생각 하셨죠. 그러면 나 집 살 때 이거 다운페이 좀 부족한데 써도 되나? 라는 생각 하지 않으셨나요? 아무래도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은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괜찮은 옵션 같아요. 다운페이가 부족하다거나 클로징 코스트가 부족하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집을 파는데 지금 셀러스 마켓이에요. 그래서 집이 잘 팔릴 것 같고 내가 목돈을 좀 들여서 이거저거 고쳐서 업그레이드 해서 팔면 그것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은 이제 401k 론도 괜찮은 옵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플랜마다 다른데 저희 회사는 그렇게 해준다는데, 만약에 주거용 주택, 그러니까 투자 부동산이 아닌 내가 살 집을 살 때는 상환 기간을 5년이 아닌 30년으로 연장을 해준대요. 근데 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왜 우리가 집을 살 때 몰기지를 받으면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크레딧 스코어, 저번 영상 보시면 아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뎨 투 인컴 레이쇼잖아요. 크레딧 스코어 영향이 있을까요? 없겠죠. 내가 은행에 빌리는 게 아니라 직장학생 미래를 담보로 빌리는 거잖아요. 내 신용에는 문제가 있겠지만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신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크레딧 스코어가 떨어지지가 않아요, 돈을 빌려도. 그러니까 내가 내일 몰기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떠한 이유건에 오늘 급전이 필요해요. 401k에서 땡겼으면 크레딧 스코어에 영향이 없는데, 만약에 뭐 크레딧 유니언에서 빌렸다 하면은 몰기지 받을 때 이자율을 좀 높게 받을 이제 위험 부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뎨 투 인컴 레이쇼, 분자에 뭐 들어가죠? 뎨. 이거 뎨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포함 안 되는 거고, 인컴, 그로스 인컴 보고된다면 전혀 관계 없을 거고, 만약에 뭐 네트로 들어간다 해도 매달 페이첵마다 갚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리스크도 따르죠. 아까 얘기했듯이 만약에 제 401k 연금 계좌에 100만 불이 있다 그러면 뭐 5만 불 빼던 말던 그렇게 큰 티도 안 나는데, 만약에 제가 딱 10만 불이 있는데
5만 불 반을 뗐어요. 그럼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제가 주식시장에 있는 돈을 빼서 지금 부동산에 올인을 한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물론 5만 불이 이제 주식시장에 남아있지만 그냥 심플하게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극과 극으로 보면은 만약에 2008년 같은 사태가 와요. 저는 그런 사태가 온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올 수도 있죠. 안 올 수도 있고 뭐 모르죠. 뭐 많은 사람들이 이걸로 논쟁을 하잖아요. 그거는 잘 시그널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폭락이 와요. 그러면은 보시면은 2012년에 주식시장은 피크를 쳤고 부동산 시장은 바닥을 때렸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상황이 같이 오는데 제가 은퇴연금에서 돈을 빼서 부동산에 몰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올라가는 부분에서는 수익률이 없고 오히려 바닥을 치는 부동산에만 묶어놓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의 효과가 적어지고 한 곳에 몰빵하는 이제 안 좋은 점이 있죠. 저는 몰빵은 뭐든지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주식이 좋다고 해서 막 주식에 다 넣는 것도 안 좋고 주식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뭐 어느 정도 비트코인도 있고 현금도 갖고 있어야 되고 저는 다이버시파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가 따르고 또 요즘 30년 동안 한 곳에서 근무하시는 분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401k 론을 30년 상황으로 하면 언제가 됐건 무조건 먼저 갚아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 뜻은 이제 만약에 내가 이직을 하게 된다 하면은 그때 뭐 홈 에쿼티 론을 받아야 된다든지 다른 데서 빌린다든지 뭐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번거로울 수도 있어서 베스트 옵션은 아니지만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옵션인 것 같기는 해요. 뭐 대충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상품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 그래서 저는 양쪽 면을 다 그냥 공유를 해보려고 한 거고요.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잘 판단을 해보시면 아마 현명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옵션으로 두고 지금 당장 제가 돈이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옵션으로 두고 주식시장을 잘 지켜볼 것 같아요. 과거 수익률이 미래 수익률을 절대로 대변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2021년 주식시장이 2020년과 같은 횡보를 걷는다면 저는 은퇴연금이 또 17% 뛴다는 예측이 되니까 그렇다면 저는 자금을 17%로 조달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혀 현명한 방법이 아니죠. 그냥 심플하게 계산을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켜볼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르고 있는 주식시장이 좀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것 같다. 근데 이게 조금 장기화될 것 같다 라는 판단이 개인적으로 서면 그때는 저는 주저앉고 여기서 빌릴 것 같아요. 은퇴연금을 좀 빼서 이자도 안 내고 그냥 나한테 돈을 좀 더 내는 거니까 그런 경우라면은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의 있게 한번 지켜보고 현명한 판단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픈 마인드로 지켜보신다면 언젠가는 뭐 필요하실 수도 있고 필요 없다면 더 좋은 거고 하니까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빚은 본인이 정말 리스폰시블하게 이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 이거 뭐 말씀 안 드려도 괜찮으시겠죠? 뭐 주식시장이 너무 오른다 해서 401k에서 빼서 테슬라에 넣거나 이러시지는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나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